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1번부터 6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1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기업 업무 추진비의 한도액으로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한도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상 접대비는 문제에서 해당 사항이 없어요. 얘 문제는 한도 초과라든지 한도 내금액인 경우에는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관계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만 보시면 되고요. 자, 봅시다. 회계상 수익금액 450억 원, 그 중에 50억 원은 특수관계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50억이면은요 우리 매출액에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누진 적용이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이제 50억은 특수관계이니까 400억은 일반 수익금액, 그 다음에 50억은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10%만큼 적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따로 또 10% 또 적용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중소기업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기업이나 전통시장 기업 업무 추진비는 없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1200만원, 사업연도 기간 12개월, 전체 12개월 해가지고 12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중소기업이라고 하면은 3600만원으로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봅시다. 400억 원이 이제 일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인데 100억 원 초과 금액이라고 돼 있으면은 400억에다가 400억에다가 이게 40억 400억이죠. 잠시만요. 이게 4억, 40억, 400억 이렇게 돼요. 그럼 거기에 100억 원 초과 금액이니까 100억만큼 빼주면 돼요. 그러면은 300억이 되죠. 100억 초과 금액. 거기 곱하기 2 나누기 1000 해줍니다. 그럼 얼마냐면은 6천만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누진 적용이기 때문에 3천만원, 10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3천만원 더해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인데 특수관계인은 100억 원 이하라고 해서 100억 원 이하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토탈 450억 안에 들어가는 범위 안에 같이 넣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50억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이라도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50억입니다. 50억.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똑같이 1000분의 1을 잡아요. 그러면 1000만원 나오죠? 거기에 곱하기 10%만큼 해주면 돼요. 그럼 한도액은 100만원 이렇게 잡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정상적인 이제 수익 금액은 1000만원만큼 또 한도 잡으면 되지만 특수관계인은 거기 10%만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범위가 상당히 적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 금액은 9100만원이다 라고 보아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1200만원과 9100만원을 같이 더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억 잠시만요. 이게 얼마냐면은 1200만원에 9600만원 이렇게 잡으면 돼요. 1억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억 300이고요. 근데 만약에 중소기업이다 라고 했을 때는 3600만원 적용하니 정답은 2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아닌 부분과 중소기업이 맞는 부분을 잘 구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1번입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2번입니다. 다음 중 현실적인 퇴직급여로 아닌 것은입니다. 현실적인 퇴직급여는요, 뭐 진짜 퇴직했다든지, 그러니까 진짜로 뭐 퇴직했다든지, 이 사람이 진짜 나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상근에서 뭐 비상근 뭐 이렇게 됐다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상근 임원이 아니거든요. 그럼 비상근 임원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상주하지 않는 임원이 이제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퇴직한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종업원에서 임원으로 이제 바뀐 경우. 그러니까 임원은 또 대우가 더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을 봐요. 그 다음에 중간 정산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 그래서 이게 현실적인 퇴직을 이제 주로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1번하고 2번하고 3번은 현실적인 퇴직이지만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그 현실적인 퇴직은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 아닌 거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3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지급이익자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지급이익자 조정 명세서 중 차입금 종류에 대해 송금 불산임 및 세무조정으로 올바른 것은? 입니다. 자, 볼까요? 하나은행 장기 차입금 30만원. 뭐 이거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뭐 차입을 한 거니까 세무조정 자체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진화은행 장기 차입금 건설 자금이자입니다. 특정 차입금 또는 이제 일반 차입금. 일반 차입금은 이제 굳이 뭐 관계는 없는데 특정 차입금의 이자인 경우에는 이거는 건설 자금 이자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보로 예, 처리하고요. 송금 불산입니다. 완공될 때 이제 바뀌어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3번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원천 징수하지 않음. 이거는 상령입니다. 채권자 불분명은 실명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대표자의 책임을 물어요. 그래서 상료로 처리하는 거고요. 송금 불산입이죠. 그 다음에 비실명 이자 60만원 원천 징수하지 않음. 이게 뭐예요? 비실명 이자 60만원 당연히 실명 자체가 없죠. 원천 징수 안 했대요. 뭐예요? 그렇죠. 이것도 역시 상료로 소득처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송금 불산입이다 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입금 종류에 대해 송금 불산입 세무조정으로 옳은 거예요. 자, 그래서 세무조정이 없다고는 볼 수도 없고 건설 자금 이자 50만원은 송금 불산 기타 사유출이다. 아니죠. 그냥 아까 유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 20만원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유출. 이거는 이제 그 원천징수 할 때 해당이 되죠. 했을 때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비실명 이자 60만원 송금 불산입 상령이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나 1번이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은행 장기 차입금에 대한 언급 자체는 없었고요. 이 전체가 세무조정이 없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번으로 정답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4번입니다. 다음 중 설명하는 것으로 올바른 것은? 입니다. 법인세는 단기 순이익으로부터 시작하여 세무조정으로 한다면 각 사업연도 소득이 된다. 그렇죠.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는 세 가지를 차감하게 되는데 2월 결성금 얼어러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 표준이 된다. 뭐예요? 그렇죠. 비과세 소득이죠. 이 세 가지를 이제 다 빼면은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올바른 거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5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법인세 납부 세액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단기 제10기에 납부할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납부 세액을 이제 계산하려고. 자, 그러면은 이미 이제 앞에서 계산해가지고 과세 표준 및 세액까지 자 했어요. 산출 세액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세액 감면 및 세액 공제는 더해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그렇죠. 빼줘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원천 납부 세액이 있으면 이건 기납부 세액이죠. 기납부 세액이 있으면은 더해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빼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700만원만큼 빼주면은 얼마? 1300만원이더라 라고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6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 세법상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1번입니다. 법인 세법에서는 조세 특례 제한법에 의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존재한다. 그렇죠? 법인 세법에서 이제 이 조세 특례 제한법에 적용되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종류가 있죠. 얘기하면 제가 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존재를 해요. 어디? 산출세액에서 바로 이제 밑에 이제 빼주는 이런 두 가지. 예, 그 부분이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조특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중소기업 세공제, 연구인력비 세공제 등이 존재한다.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몇 번? 그렇죠. 세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7번입니다. 57번부터는 소득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다음 소득세의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뭐 소득세는 뭐 이제 담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일치한 직접세고 인적공제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누진 적용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부분 인세가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에 대한 이제 세금 납부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죠. 그래서 인세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그래서 어느 게 틀려요? 그렇죠. 답 나왔죠? 몇 번? 3번이 됩니다. 6단계는 그 예전 세법 적용이었고요. 지금은 8단계 누진 적용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4단계였다가 이제 2배수인 8단계까지 늘어났는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해가 뭐 그렇다 쳐도 뭐 예전에는 금액도 다 외우고 그랬는데 지금은 못 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8단계 누진 적용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8번입니다. 소득세법 관련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183일 이상 거주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맞아요? 그렇죠. 맞죠. 그 다음 2번.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임의로 변경이 불가하다. 그렇죠. 소득세는 법인세랑 다르게 임의 변경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맞는 얘기고. 자, 3번입니다. 소득세 납세지는 거주자인 경우 주소지이다. 그렇죠. 거주자인 경우 주소지고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사업장으로 하는 주소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 4번 소득세법은 소득 원천설로서 여기 맞죠? 근데 유형별 포괄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아니죠. 유형별 포괄주의는 일부 그러니까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에는 해당이 되지만 사실 이게 메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소득 원천설은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만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고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대한 부분은 옳지 않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9번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 분류로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분류. 자, 1번입니다. 각종 대외 상금 200만원 받았다. 뭐예요? 사업소득이에요? 아니죠. 뭐예요? 일회성이니까 기타 소득이죠. 사업소득은 고용관계가 없고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거에 대해서만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돼요. 그 다음 2번 고용관계 없는 요식업 대표 사업소득 맞아요? 틀려요? 맞죠. 사업소득은 고용관계가 없어야 돼요. 고용관계 있는 거는 근로소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맞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 3번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령 매월 수령한다. 뭐예요? 연금소득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예금 이자 수령 이자소득 맞죠?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0번입니다. 다음 중 원천징수 세율로서 가장 작은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입니다. 이 문제는 옛날 한 2013년, 2014년도에 예전에 한번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회의관리에서 출제된 바는 있을 것 같은데 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문제가 출제가 안 나옵니다. 몇 년째 안 나오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나와주면 또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봅시다. 이거는 원천징수 세율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그 다음에 작은 순서로 나열을 해야지만 그 정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A. 일용근로직 원천징수 뭐예요? 몇 프로죠? 그렇죠. 6%죠. 그거 기본세율 6%짜리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일반적인 이자 소득의 원천징수. 얼마? 14%. 지방소득세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권 당첨 소득 2억 원 이하. 몇 프로? 20%. 그 다음에 비영업대금 이익은 얼마? 25%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게 가장 적어요? A, 그 다음 B, 그 다음에 뭐예요? C, 그 다음에 D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A, B, C, D.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